안녕하세요, 혁신농부 여러분. 오늘 이번 영상은 가열관 막힘 현상과 가열관을 세정, 즉 뚫는 방법에 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관이 막히면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이렇게 막히는 빨갛게 달아오는 원인은 그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펌프에서 약을 밀지 못했을 때 가열관이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펌프에서 약을 밀어서 이거를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냉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가열관 자체가 막혔을 때 이렇게 빨갛게 달아올라서 과열이 됩니다. 그럴 때는 즉시 시작 정지 버튼을 눌러서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를 냉각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펌프 문제가 아니라 가열관 막힘과 관련된 문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열관은 소모품입니다. 안 막힐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가열관, 보일러관을 포함해서 가열관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더 막히는데 저희는 특히나 여기다가 연막제, 확산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열관이 막힐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관은 소모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가열관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정제를 만들었는데 왜 이 세정제를 만들었을까요? 이 세정제는 가열관을 가능하면 오래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세정제를 만들었습니다. 세정제는 청소를 잘 해주는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방제가 끝나고 나면 약통을 비우고 물에 헹궈서 비우고 요거 500cc 요거 한 뚜껑 반뚜껑이면 요게 20cc 정도 되거든요. 요 반뚜껑 요거를 약통에 넣고 물 500cc 500ml를 넣고서 다시 한번 기계를 동작시키게 되면 이제 가열관을 청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열관은 언젠가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뚫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희석이기 때문에 배수가 약합니다. 그럼 뚫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열관은 막히는데 가열관이 막히기 전에 전조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약을 이게 막히지 않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쫙 안정적으로 분사가 됩니다. 쭉 하면서 안정적으로 분사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퍽퍽거리거나 아니면은 칙칙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기적이지 않게 이상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가열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기계나 전조 증상이 항상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막혀가고 있는 전조 증상이 나오면 즉시 이 가열관을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항상 이 가열관 하나를 여유 가열관 하나 가지고 계시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열관을 교체하면 됩니다. 이 가열관 교체하는 건 이미 다른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 누르면서 당기면 바로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서 이렇게 되면 가열관이 교체가 이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열관을 어떻게 뚫을 건지에 관한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아까 빼낸 그 가열관인데요. 요게 가열관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걸으신 다음에 준비한 세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가 이렇게 있죠. 근데 케이블 타이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 놓으시면 사용하시는데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고무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준비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호수가 있죠. 이걸 미리 한번 이렇게 꺾어 놓으세요. 한번 이렇게 꺾어 놓은 상태에서 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이거를 잡고 계시고, 주사기를 이렇게, 이거 원액입니다. 원액을 이렇게 하면, 요거 2개 정도면 여기까지
약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꽂아서 이제 약을 주입합니다. 한번 주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렇게 꺾어서 이거를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이 새지 않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약을 꼽고 그 다음에 이걸 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자, 지금부터 여기를 잘 보세요. 제가 계속 넣고 있는데 여기를 잘 보세요.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다 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꺾으세요. 이렇게 꺾고 주사기 빼고 잔량 집어넣고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끝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걸어 놓으시면 한 2, 3일 정도 뭐 이게 일주일 뭐 한 달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새 거로 이제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뚫렸을까요? 요거는 제가 그 고창에서 가져온 거의 8, 90%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뚫었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걸어놨어요. 뚫렸나 볼까요? 아까 보니까 잘 뚫렸습니다. 보세요. 제가 입으로 불었을 때 어떻게 나가는지 보세요.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잘 뚫린 겁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가져왔을 때 얼굴이 새빨개 할 정도로 입으로 불어도 나갈까 말까 하는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뚫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열관은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는 뚫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막히기 전에 이렇게 약이 들어갈 수 있을 때 뚫어야 됩니다. 이거를 완전히 막힌 다음에 우리 세정제 안에다가 푹 담궈놔도 아니면은 과산화수소에다가 푹 담궈놔도 한 달이 가도 안 뚫리는 겁니다. 왜? 약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전조 증상이 나오면 지체 없이 교체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약을 넣어서 걸어 두세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다시 뽑아내면 안에 있는 것이 싹 녹아서 뚫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열관은 소모품입니다. 이건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열관 자체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긴 하지만 계속해서 열을 받았다 식었다 하면서 안에서 조직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스테인리스 자체가. 그리고 그 조직의 변화된 곳에 미네랄이나 또는 다른 기타 것들이 이제 융착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융착이 오래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막히게 되는 거고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까지 막힌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거를 다 녹여버립니다. 얼마나 센지 이거를 다 녹여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계에 있는 점화 플러그를 다 녹여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막힘의 전조 증상이 보이시면 반드시 교체하시고 이렇게 뚫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만큼 사용하시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새 것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가열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방제 잘 하시고 또 성공하는 농부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혁신농부 채널을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혁신농부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